2017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가 주최한 제7회 혼불 문학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게 된 김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혼불 문학상은 고 최명희 작가의 소설 혼불과 그의 작가 정신을 기르기 위해 지역 방송사 최초로 전주 MBC가 마련한 문학상입니다. 네, 7회째를 맞은 올해의 혼불 문학상 역시 신인 기성 작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또 뜨거운 호응 속에서 빛나는 수상작을 내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한국 문학사의 길이 기록될 새로운 혼불을 발굴하기 위해 전주 MBC가 마련한 혼불 문학상. 오늘 이곳 고 최명희 작가의 모교이기도 한 전북대학교 박물관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2017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혼불 문학상 시상식을 축하하는 전주 MBC 원만식 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주 MBC 사장 원만식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금년이 혼불이 보시는 것처럼 난설원부터 바리, 홍도, 비밀의 정원, 나라 없는 나라, 고요한 밤의 눈, 칼과일 7번째가 됐습니다. 7번째. 금년이 칠자하고 인연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금년이 2017년. 최명희 선생이 살아계셨더라면 만 70입니다. 칠순이시죠 이제. 그리고 최명희 선생을 배출한 전북대학교가 금년에 개교 70주년. 그러니까 금년이 아주 7777쭉 아주 그런 해입니다. 뜻깊은 해죠.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권정현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소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분이십니다. 오늘 주인공이. 오랜만에 재밌는 소설 읽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재밌게 읽었는데 금년은 제가 잡고서 새벽 3시까지 해서 그냥 딱 읽었어요. 아주. 금년에 좋은 작품 만난 것을 우리 혼불 문학상의 복으로 알고 다 같이 혼불 문학상이 더 높은 이름을 수상자와 함께 문학상의 이름이 더 높이 휘날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 MBC 원만식 사장에 이어서 오늘 이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는 이 자리를 기꺼이 마련해 주신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께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 최명희 선생의 모교이자 우리 또 문학혼의 근원이 깃들여 있는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바위에 글을 새기는 마음으로 집필을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 그 최명희 작가 선생님을 우리 동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대학 총장으로서 대단한 무한한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대학교에도 사실 또 우리 이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최명희 청년 문학상을 제정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 역시 우리 대학가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문학상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되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그러한 최명희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 캠퍼스 안에 건지산 자락에 문학공원 지금 마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좋은 둘레길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그 혼불 또 최명희 선생의 그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은 그 길을 한번 걸어 보시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곳 전북대학교와 최명희 작가는 인연이 깊습니다.
이 전북대학교에서 고 최명희 작가가 이 문학도로서 공부를 하고 이 교정을 거닐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세못 이곳 장소 한 곳 한 곳이 의미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 최명희 작가의 집은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혼불 속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주의 지명, 장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소설 혼불을 이 손에 쥐고 소설 속 공간들을 쭉 둘러보시는 것도 이 혼불의 감동을 새롭게 느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혼불의 감동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공연 하나 마련했습니다. 창작곡 부를 수 없는 이름아, 소리꾼 김대일 씨와 전주 판소리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같이 감상하시죠. 나라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참아 의할 수 있으리라 당신아 어찌하여 그 이름은 서럽고 눈물 겨운가 서럽고 눈물 겨운가 당신아 부를수록 따를 수 없이 떠나려는가 강실아 둥그런 초가집은 무지개 같은 이름만 불러도 내 부를 수 없는 목마른 이름만 둥그런 초가집은 무지개 같은 이름만 강실아 네, 소설 혼불은 남원 매안마을의 종부 3대가 역사의 경랑 속에서 쓰러져가는 종가와 이 마을을 일으켜 세우는 지난한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인데요. 음악극과 연주곡 등 다양한 장르로 작품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창작자와 예술가들에게 감명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란 소리겠죠. 네, 이 소설 속에서 강모와 강실이는 사촌지간인데요. 네. 이 조금 전에 들으신 공연, 이 소설 속에 강모가 강실이를 연모하면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애타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네, 강실이를 생각하는 강모의 마음이 이렇게나 절절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강실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네, 그럼 직접 들어보시죠. 방수미 명창이 강실이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소원하던 이에게 나라 국악 관현악단과 함께합니다. 다짐도 덧없소 이제 내가 버리고 놓아야 할 건 그리움뿐 그래요 내가 그 이름을 그리워할 자격을 아예 잃어버리려 하니 헤아리소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노래도 참 절절하죠.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강무의 짝사랑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절절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혼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마을의 어른인 청한 부인의 혼불이 이 나 홀로 내 뼈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것이었다면 이 그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혼불은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이 열정 이런 것이었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저마다의 혼불이 또 다른 모습으로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문학의 혼불을 찾아서 이렇게 해마다 혼불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는 인사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대신해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전북대 캠퍼스에서 이 시상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의미가 깊고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소리 한 자락은 제가 배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만 오늘 공연을 보면서 그건 어림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많이 듣고 소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의 자랑이 혼불 문학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문화의 자긍심과 우리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상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건강, 행복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권정현 선생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많이 썼을 텐데요. 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혼불 문학상이 대한민국 문단에 큰 산맥처럼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7회째 이렇게 힘있게 키워주고 계시는 전주 MBC 원만식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가 내년이 전라도 정도 1000년입니다. 그리고 전주라는 이름을 얻은 지 1300년 정도가 됐는데요. 시장이 돼서 아마 1300년이 흐르는 이 전주에 시대를 간통하는 우리 피 속에 뭔가 정신이 있을 거다.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바로 꽃심이라는 전주의 대표 정신을 발굴해냈습니다.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기어코 싹을 틔워내고 그리고 또 자라나서 꽃을 피워내는 그 힘, 그게 바로 전주 정신이다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이게 바로 최명희 선생님 혼불에 나오는 그 꽃심입니다. 이렇게 최명희 선생님이 생각했던 꽃심을 지닌 땅이 전주에서 혼불 문학상이 이렇게 멋지게 잘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전주시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심사하시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께서 축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혼불 문학상은 참 특이한 문학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사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지만은
이 문학상은 문학상 수상식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학상이다. 또 이 수상도 혼불의 주 배경인 남원에서 또 전주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번째 이 혼불 문학상 수상식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속을 꽉꽉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만큼 축하의 말씀도 더 절절간절한데 그럴수록 더 말은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명희 작가께서 시대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 주인공으로서 삶을 사셨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불빛으로 빛나는 알맹이를 한 스쿠리 삼아서 조국에 바치고 싶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혼불이라는 책, 또 혼불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소설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큰 보물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명희 작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혼불 말글처럼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이 문학상도 영원히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북도가 낳은 작가 최명희의 치열한 작가 정신, 그리고 전북을 대표하는 대하소설 혼불을 기리기 위해 전주 MBC가 제정한 혼불 문학상은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남원과 전주 두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혼불 예술제를 겸한 시상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명희 작가의 고향이 전주고요. 그 아버지의 고향이 남원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고 최명희 작가는 자신의 뿌리 근원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혼불을 집필하게 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는 작가 최명희를 낳은 전북대학교 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시상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상식을 축하하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주 판소리 합창단이 예 울던 뻐꾸기라는 노래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아도 300년
네, 저는 특설무대 관객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무대 위에서 봤던 것과는 좀 더 새로운 느낌인데요. 오늘 제7회 혼불문학상 시상식 겸 혼불예술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인데요. 좀 낯이 익으실 겁니다. 제2회 수상자이신 프린세스 바리의 박정윤님, 네, 제3회 수상자이신 홍도의 김대현님, 제5회 수상자시죠. 나라 없는 나라의 이광재님, 그리고 지난해 제6회 수상자십니다. 고요한 밤의 눈의 박주영님이 네, 새로운 혼불문학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한두 분과 잠깐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정윤 작가님 옆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2회 혼불문학상 수상자시잖아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소설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집을 한 권 발표했고 장편 소설 한 편과 그다음 경장성 소설 한 편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혼불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하는 데에 또 박정윤 작가가 숨은 공로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죠? 한 2년 전쯤에 권정현 작가께서 이런 내용의 소설을 쓰겠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는 혼불의 성격이랑 딱 맞고 그동안 이 작가가 내공이 깊었기 때문에 언젠가 좀 단단한 소설을 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불에 응모하라고 권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배라고 들었는데요. 네, 괜히 선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권정현 작가가 수상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혹시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던가요? 그랬던가요? 저희가 서로 각자 바빠서 아주 이따금씩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그동안 썼던 소설들을 얘기를 하거나 힘든 것들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밥을 안 샀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밥을 꼭 사셔야겠네요. 네, 그런 인연으로 오늘 박정윤 작가는 이 시상식에 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제5회 수상자십니다. 이광재 작가를 만나볼 텐데요.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2017년이 이광재 작가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열심히 놀았죠. 네, 열심히 놀고 글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떤 책 쓰셨나요? 제가 올해 수요일에 하자라는 장편 소설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단편 두어 편 썼습니다. 네. 그런데 수요일에 하자가 책 제목인 거잖아요. 좀 재미있는데 뭘 하자는 거죠? 수요일에? 수요일에 뭘 하시고 싶으세요? 수요일에는 자기가 행복한 일을 궁리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든 생활에 지쳐가는데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날을 하루쯤 가져보자. 그런 의미로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수요일에 보통의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오늘 7회 수상자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정현 작가님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박진감 넘치는 소설 저희들한테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문운이 크게 튀어가지고 훌륭한 걸 더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혼불문학상은 2011년 처음으로 전주 MBC가 제정하고 공모해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호주와 미국 등 해외 지원 작품 장편 282편을 포함한 작품들이 제출됐는데요. 이 가운데 단 한 편의 작품이 이 문학상의 수상작이 되어서 소설 혼불을 계승하게 됐습니다. 그럼 문순태 심사위원장을 무대 위로 모시고요.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과 수상작에 대한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설 쓰는 문순태입니다. 이제 혼불문학상은 한국의 여러 문학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몇 개의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하게 해줍니다. 이번에 282편의 장편 소설이 응모됐습니다. 단편도 아니고 장편 소설이 282편이 응모되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바로 이게 혼불문학상의 어떤 권위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예심을 거쳐서 본심에 올라온 작품에 대해서 한국문단의 중견 소설가 4분과 또 2분의 평론가, 이렇게 6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 원만식 사장님께서는 새벽 3시까지 다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심사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밀쳐내려고 그랬습니다.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심사는 냉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빨려 들어갔어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심사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까 심사하기 어려우셨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아주 쉬웠습니다. 네. 다른 문학상 심사할 때는요, 아주 그 논란이 많습니다. 투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그냥 박수 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칼과 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단의, 소설 문단의 큰 수확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정현 작가는 소설 미학이 뭔지를 알고 쓰는 내공이 깊은 작가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정현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극찬에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만장일치. 이 올해의 수상작은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작품성이 뛰어나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최명희 작가의 소설 혼불의 마지막 주요 무대도 만주인데요. 이번 수상작을 통해서도 일제강점기 만주에서도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7회 혼불문학상의 주인공뿐 아니라 이 혼신의 힘을 다한 역작을 응모해 주신 다른 많은 작가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수상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지금 함께 보시죠. 한국인의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겨놓은 대하소설 혼불. 작가 최명희가 작품 속에 불어넣은 한국의 이야기, 그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혼불 문학상. 2011년 첫 번째 주인공이 된 최문희 작가의 난설헌에 이어 2회 박정윤 작가의 프린세스 파리, 3회 김대현 작가의 홍도, 4회 박혜영 작가의 비밀정원, 5회 이광재 작가의 나라 없는 나라, 그리고 지난해 박주영 작가의 고요한 밤의 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문학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회를 거듭하며 문단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역대 최다인 282편의 작품이 쏟아졌다. 신인 기성 작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문학 열정이 작품으로 경합을 벌였고 1, 2차 예심을 거쳐 6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그중 심사위원 전원을 만장일치로 사로잡은 7번째 수상작이 탄생했다. 공간과 인물이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요리라고 하는 소재를 소설적으로 잘 형상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7회 혼불 문학상의 주인공은 권정현 작가의 칼과 혀. 1945년 일제 패망 직전의 만주를 배경으로 일본 관동군과 중국 요리사, 위안부 한국 여성의 삶을 엮어낸 작품이다.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선 공존 가능성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리에 집착하는 세 인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침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다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이고, 그 욕망을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혀고, 요리라는 미학적인 측면에서 이 소설을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각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본질 자체를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흥미진진했고요. 새 인물로 집약된 일제강점기 한중일의 작은 삼국지.
욕망의 재해석을 통해 역사를 극복하고 문학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 최명희가 혼심을 다해 태운 혼불. 치밀한 고증으로 당시의 삶을 소상히 녹여냈기에 지금껏 혼신의 역작으로 남아있다. 작품에 담긴 문학혼을 잇기 위해 탄생한 혼불 문학상. 권정현 작가의 수상작 칼과 혀 역시 오랜 시간 후에도 이 시대의 빛을 내뿜는 생생한 작품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네, 제7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 혼불 합창 저 푸른 소나무를 보아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제목이 저 푸른 소나무를 보아라였잖아요. 그런데 최명희 작가가 저는 그야말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무려 17년 동안이나 소설 혼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생활사와 또 문화를 복원해내고 또 그 속에 숨은 뜻을 찾아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푸른 소나무와 같이 언제나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모든 작가들께 헌사하는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 최명희 작가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한국인의 역사와 정신을 생생하게 그려낸
대하소설 혼불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역 방송사 가운데 전주 MBC가 최초로 제정한 혼불 문학상. 이제 본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전주 MBC 원만식 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7회 혼불 문학상 대상. 전주문화방송이 제정한 혼불 문학상 제7회 수상작으로 권정현 작가의 칼과 혀를 선정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로 올라오는 권정현 작가에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문학혼이 있는 제7회 혼불 문학상 수상작으로 권정현 작가의 장편 소설 칼과 혀를 선정합니다. 이에 5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20일 전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원만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 MBC 원만식 사장께서 권정현 씨에게 상장과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혼불 문학상의 상장은 족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제7회 혼불 문학상을 수상한 권정현 작가의 수상 소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정현입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너무 상찬을 해주셔서 앉아있는 내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밤에 새벽에 문장을 짓고 글을 쓰는 일보다 여기 올라와서 할 말을 생각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자화자찬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장을 만든다는 이런 행위가 저는 우리 어머님들의 질긴 삶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명희 선생님께서도 이 교정을 거닐었다고 하시니까 되게 오면서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중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되게 늦게 30살 넘어서 대학교를 뒤늦게 이제 소설가가 되고자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정년퇴임을 앞두셨던 은사님께서 마지막 공연 고별 강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소설가 되려는 친구들이 거의 다 모여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소설가는 사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계속 나고요. 다 아시겠지만 사초는 조선시대 이제 임금의 언행이나 행동을 기록하는 분들이고 실제로 임금이 했던 좋은 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외면에 나쁜 것까지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결국은 목숨까지도 앗아갔던 사초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이 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학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문학 예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초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약간 모순됐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조금씩 등단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 굳이 역사를 갖다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문장 하나를 지을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의 사연을 갖다 내 소설 속에 넣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셨던 그 한숨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한중일이 사실은 좀 원수 관계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과장을 하자면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약간 불협화음이 많은데요. 소설 속에서는 일종의 화해의 어떤 이런 지점들을 요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사초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나라 이 현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도 보면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은 60년이 지나도 여전하고 진보 보수 수많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대를 기록한다는 거는 굳이 그걸 갖다가 막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이런 마음을 한 올 한 올 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마 작고하신 최명희 선생님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한자 한자 혼불이라는 대작품을 쓰시지 않았을까. 후배 작가로서 항상 귀감이고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분의 그런 정신을 잇고 이어나가서 조금 더 한 작품 한 작품에 일회일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세계를 향해서 사초처럼 이 시대를 기록할 수 있는 작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설 쓰고 여기 와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환영을 해주시면 사실 저 좀 부끄럽습니다. 저 혼자 이 소설을 썼다기보다는
제가 쓰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우리 친구들께서 벗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신 읽고 한자 한자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응모를 할 때마다 좀 죄책감도 있습니다.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81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숨 속에서 똑같이 저처럼 밤을 새고 이 소설을 썼을 텐데 혼자 당선이 돼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다음 작품을 쓸 때도 항상 제 자신을 쳐다보는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명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시게 하신 그 다음에 MBC와 그 다음에 혼불문학회 그 다음에 최명희 문학관 그리고 우리 예심 본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우리 문학에서 대하 소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지적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7회 혼불문학상은 대하 소설의 맥을 잇고자 하는 권정현 작가를 응원하는 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1회 수상작 난설원과 2회 프린세스 바리, 3회 홍도, 4회 비밀정원과 5회 나라 없는 나라와 지난해 고요한 밤의 눈까지 이 역대 혼불문학상 수상작들은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문학인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한편 이 독자들에게는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7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칼과 혀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이끌어 나갈 기성 작가 혹은 신인 작가들의 더 뜨거운 도전이 앞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제7회 혼불문학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 MBC가 주최한 혼불문학상은 소설 혼불과 혼불의 시대 정신과 고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네, 더불어 이 지역이 지닌 문화 자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축하 무대를 꾸며주신 출연진들과 나라 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하는 창작곡 중곡 초원가를 들으시면서 혼불 꺼지지 않는 불꽃 혼불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는 거를 멈추고